여기까지가 이 부분 다른 비주얼 채널, 그러니까 컬러 이외의 비주얼 채널을 요약해 봤고요. 컬러는 2시간이나 배웠는데 다른 시각적 채널은 이제 굉장히 30분 만에, 20분 만에 빨리 끝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비주얼리제이션 이디엄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레인지입니다. 이 어레인지 이디엄이 무엇이냐면 결국 뭔가를 어레인지 한다는 거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마크들을 이 평면에 어떻게 배치하냐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포지션 채널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채널을 쓸 때 포지션 채널 굉장히 이제 이펙티브한 채널이기 때문에 잘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때 데이터의 애트리뷰트 타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미널한지 오디널한지 아니면 퀀터티티브한지에 따라 가지고 이 포지션 채널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키와 밸류 애트리뷰트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 애트리뷰트는 어떤 데이터 아이템 하나를 인덱스할 수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번 같은 것이 속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카테고리컬 하거나 아니면 오리지널 합니다.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닌 이제 애트리뷰트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프로퍼티들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아이템에 예를 들어서 뭐 키는 얼마다 인간 사람으로 따지면 학번이 이제 이 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 프로퍼티들이 이제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는 이제 디멘전 또는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 밸류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또는 이제 메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탭으로 여러분 써보셨잖아요. 그러면 탭으로가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애트리뷰트 타입을 결정을 하고 이게 디멘전인지 아니면 메저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메저로 어떤 같은 애트리뷰트가 메저로 쓰였을 때랑 디멘전으로 쓰였을 때 탭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레벨인데요. 이 레벨은 이제 카테고리컬한 거, 뭐 키랑 밸류랑 관련이 없고 애트리뷰트 타입이 카테고리컬한 것과 오디널한 것들 중에서 서로 다른 값이 몇 가지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100가지지만 하나의 각 애트리뷰트가 2개의 값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바이너리한 경우인 거죠. 그게 아니라 애트리뷰트는 2개밖에 없지만 하나의 애트리뷰트, 카테고리컬 애트리뷰트가 뭐 1000개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더 시각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레벨도 이 시각화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다른 말로 카디널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성적의 카디널리티는 뭐냐면 9개입니다. 왜냐하면 A 플러스부터 F까지 9개가 있거든요. 레벨이 있거든요. 첫 번째 단순하지만 중요한 비주얼리제이션 이디엄은 산점도입니다. 스캐터 플롯이라고도 부르죠.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X, Y 축에 2가지 애트리뷰트를 어레인지 하는데 이때 그 2가지 애트리뷰트가 퀀터터티브한 애트리뷰트, 양적인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죠. 결국은 이 마크의 위치가 어떤 2개의 애트리뷰트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인풋은 이거고 마크는 포인트고 채널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언제 좋냐면 2개의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아웃라이어나 또는 극단값을 확인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 분포를 구분한다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데이터의 오버뷰를 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스캐터 플롯이 진짜 인간이 이렇게 형태를 딱 보면은 대략적인 패턴을 굉장히 빨리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패턴을 아마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뭔가 이상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스캐터 플롯이 이 인간의 그런 시각 시스템의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한 시각적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자주 쓰여지는 이유겠죠, 그게. 그리고 선점도에 또 자주 적용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축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스큐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원래 이제 만약에 프라이스와 캐럿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굽어 있죠. 그러면 이런 차트를 보면 한번 이 프라이스에 대해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 캐럿과 프라이스를 로그 트랜스폼 시켰을 때 캐럿은 그대로입니다. 캐럿은 그대로고 프라이스만 로그 트랜스폼을 시켰을 때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 데이터는 이게 이제 파워로
지수 법칙을 따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럿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자주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런 시각적 채널 이외에도 마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각적 채널을 또 적용을 시킵니다. 가령 뭐 컬러 인코딩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사이즈 인코딩도 사용이 되고요. 지금 보면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죠. 그리고 뭐 쉐이프 인코딩도 많이 사용되고요. 가끔은 이게 깜빡이는 형태로 이 모션 채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캐터 플롯은 굉장히 많은 확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캐터 플롯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확장성 또는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캐터 플롯도 데이터 아이템 하나의 마크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원투원 비주얼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아이템의 개수가 늘어나면 점들도 많이 찍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설령 그거를 뭐 가속화 기술을 사용해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인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요 정도 스케일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죠. 스캐터 플롯을 했을 때. 그렇지만 이 정도 크기만 된다 하더라도 500의 제곱만 된다 하더라도 이 점들의 덴시티가, 그러니까 밀도가 다 동일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이쪽이 더 스팔스한데 다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팅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점도가 굉장히 유용한데 이런 오버플로팅 문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인간이 인지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이 밀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인코딩하는 그런 산점도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휠을 사용해 가지고 밀도를 나타내는 산점도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밀도가 커지더라도, 밀도가 이렇게 조밀해지더라도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볼 수 있도록 한 이런 알고리즘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이제 what, why, how 프레임워크에서 요약을 하자면 스캐터 플롯 이디엄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인코딩하냐면 to quantitative value attributes를 이제 인코딩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하냐면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의 그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express가 이제 arrange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마크는 포인트 마크를 쓰는 거고요. 어떤 태스크에 적합하면 트렌드를 찾는데, 아웃라이어를 찾는데, 디스트리뷰션, 콜리레이션을 찾는데 적합하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위치를 알아내는데 적합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 why, how 프레임워크 자체는 없지만 저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그럼 결국 몇 개의 아이템을 보여주는데 적합하냐 하면 이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제 스캐터 플롯의 한 축은 양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퀀저테이티브한 밸류를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카테고리컬한 키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캐터 플롯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EDM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키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테고리컬 아이템 베리어블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같은 카테고리를 가진 아이템들을 같은 영역에 보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 바이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만약에 하나의 카테고리컬 밸류만 보여줘도 된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얼라이먼트를 쓰는데, 예제로 뭐 바차트, 스택트 바차트, 스트림 그래프, 아니 라인 차트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두 개의 키를 보여줘야 된다 그럼 매트릭스 얼라이먼트를 씁니다. 뭐 클러스터 힙맵이나 아니면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를 쓰고요. 그게 아니라 세 개 이상의 키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뭐 볼륨메트릭 그리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자주 쓰진 않습니다. 만약에 더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리커시브 서브디비전 같은 이제 기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오늘 배우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카테고리컬 키를 보여주는데 하나 또는 두 개 있을 때 리스트 얼라이먼트와 매트릭스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 얼라이먼트 예제는 이제 바차트입니다. 바차트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 가로축에 뭐 세로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가로축에 이 카테고리를 열거하는 거죠. 리스트 형태로. 그래서 인풋은 키 하나, 밸류 하나인 거고, 마크는 두께가 있는 라인인 거고요.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키는 X축에, 밸류는 Y축에, 또는 키는 Y축에, 밸류는 X축에, 세로 막대 차트냐, 가로 막대 차트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 리스트에서 이 카테고리를 정렬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막대를 맨 앞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서 룩업 태스크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value lookup과 comparison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바차트의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막대 하나를 엄청 가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막대만 해도 굉장히 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그려야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가 1920 픽셀이라 그러면은 한 수십 개 정도의 발을 수십 개 많다 그러면 수백 개 정도의 발을 그리는데 적합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를 그린다고 하면은 하나의 바의 너비가 대략 20픽셀쯤 되겠죠. 100개 이상 그리면 그거보다 더 작아질 텐데 그 정도가 되면은 좀 더 알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많은 거냐면 카디널리티가 높은 거죠. 레벨이 많은 거죠. 그 경우에는 이 바차트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테일드 플러시라는 걸 그렸었는데, 이 경우에는 상위 몇 개의 카테고리만 이렇게 보여주고 뒤쪽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어차피 다 못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라인 형태로만 요약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합니다. 그래서 바차트를 요약하면은 뭐 데이터는 테이블인데 퀀터티티브 하나, 카테고리 거 하나인 거고요. 뭐 인코드는 라인 마크를 쓰고 그 라인 마크의 그 높이는 express idiom을 써가지고 value를 높이에 매핑을 하고, 그리고 이 라인을 하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 하나의 키보다 하나를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x축의 위치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parate idiom을 쓰는 거고, 뭐 task는 lookup과 compare, scale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차트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보여주고 싶을 때는 스택드 바차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스트 얼라이먼트의 일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예제에서 지금 이 region이라는 카테고리 컬한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하나의 막대를 구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색깔 또는 텍스처로 이 두 번째 키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나의 긴 막대로만 보여줘서 그 그룹이 안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택드 바차트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바들의 길이를 비교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 전체 바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이런 이 구분되는 부분의 그 포지션, 위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바들끼리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좀 덜 이펙티브한 랭스 비주얼 채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기 때문에 흔히 중요한 또는 이제 가장 값이 큰 그런 막대들을 맨 아래에 배치하곤 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 그러니까 이렇게 X축에 그려지는 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바차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막대 안에 이 표시되는 두 번째 이 카테고리컬 애트리뷰트의 경우에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구분이 되려고 그러면 색깔이나 텍스처를 써야 되는데, 그 색깔 같은 경우는 휴를 써야 되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덴티 채널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10개에서 20개가 한계이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스케일러 비트를 수십 개 중에서도 10개 또는 20개 정도의 스케일러 비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드 바차트를 요약한 거고요. 뭐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여기 part to whole relationsh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에서 특정 바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scalability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실제 적용하실 때 유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스트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바차트랑 비슷한데, 이 바차트의 X축이, 그러니까 가로축이 연속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택드 바가 스택 레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이 X축이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특정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수들이 뭐 인기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이어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각각의 레이어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냐. 예를 들면은 뭐 레이어의 굴곡이 가장 덜하게, 평균적인 굴곡이 가장 덜하게 배열을 하냐, 그게 아니면 뭐 단순하게 가장 두꺼운 레이어를 중앙에 두냐, 뭐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구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뭐 저희는 여기까지 파고들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스트림 그래프는 바 차트 또는 섹트 바 차트의 연속적인 도메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한 결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닷 차트인데요. 닷 차트는 단순하게 그 바 차트에서 마크를 포인트라고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닷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닷 차트는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 뭐 통계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점도표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연준이 점도표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경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 각각의 레벨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어디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뭐 보여주는 플롯, 이걸 또 닷 플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런 차트, 그러니까 바 차트에서 마크를 포인트로 바꾼 차트를 닷 차트 또는 닷 플롯이라고 부르겠지만 이런 다른 닷 플롯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인 차트는 아까 보셨던 닷 차트에서 연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접한 점들을 커넥션 마크로, 그러니까 링크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커넥션 마크로 이은 거죠. 왜 있냐면은 이게 이제 트렌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로 이제 이 라인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이 라인 차트가 굉장히 유용한데 실제로 자주 잘못 쓰이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떻게 자주 잘못 쓰이냐면 이 라인 차트의 X축은 이 순서가 있는 키들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미널한 카테고리를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 디자인은 권장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 피메일과 메일의 어떤 키에 대한 평균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대 차트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라인 차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마치 이게 이 피메일과 메일이 연속되어 있는 이게 실제로 X축은 이런 순서가 있어서 연속되어지 않지만 이게 연속되어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차트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만 찍어두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프를 보여줘가지고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두 개, 카테고리가 두 개일 때는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카테고리 특히 3개, 4개가 될 때, 그래서 라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진짜 뭔가 연속된 시리즈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고 이것은 데이터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xpressiveness Principle에 위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더가 순서가 있는 키가 X축이 오지 않고 그냥 순서가 없는 키가 온다면 막대 차트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라인 차트를 그릴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시간 순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시간을 X축에 매핑을 하고 그 어떤 다른 한계를 Y축에 매핑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비어있는 X축에 비어있는 값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더 잦은 경우에 이렇게 그리죠.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 값과 이 값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닷을 지금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나마 여기 다시 없구나라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라인이 스케일이 커지고 이 닷들이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는 데이터를 메꾼 건지 인터폴레이션 한 건지 그게 아니면 데이터가 진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연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띄우거나 그게 아니면 이때는 매주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뭐 0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디자인은 이 문제가 보이지만 이 마지막 디자인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없는 부분은 이렇게 뒤쪽에 배경 색깔을 뭔가 텍스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도 라인 차트에서는 꼭 다뤄줘야 됩니다. 뭐 정해져 있는 이 도메인에서 없는 데이터는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트 어라이먼트를 요약하자 그러면 뭐 바차트, 스택 바차트, 스트림 그래프, 그리고 닷 차트, 그리고 라인 차트 모두 다 X축에 이 이산적인 뭐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카테고리들이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여주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두 개라 그러면 물론 이제 쉬운 방법은 리스트 얼라인먼트를 유지하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령 세트 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 두 개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바를 쌓으면서 보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룹드 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첫 번째 카테고리로 이렇게 다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의 그 그룹 안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를 또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 좀 더 잘 둘 다 두 개 다 다른 두 개의 카테고리 다 다른 포지션을 써서 매핑하려고 하면은 매트릭스 얼라인먼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얼라인먼트 예제로 저희는 클러스터 힙맵과 스캐터 플랫 매트릭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힙맵은 X축과 Y축에 노미널한 카테고리 또는 오리지널한 카테고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의 양적인 변수를 색깔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색깔로 매핑하고 이 양적인 변수는 연속적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티뉴어스한 컬러 맵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X축은 연도, Y축은 이 개월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언제 이게 어떤 값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값이 이때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캐터 플롯과 비슷한데,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는 X, Y축에 연속적인 퀀티테이티브한 변수가 왔다면 여기는 X, Y축에 카테고리컬한 게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그 점의 위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2차원 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2차원 빈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카운트나 아니면 평균적인 뭐 어떤 값을 색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힙맵들은 2차원, 그러니까 2dimensional histogram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마크가 에어리가 됐고, 여러분들이 태블릿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마크를 그 렉트라는 마크, 렉탱글 마크로 바꿔줘야겠죠. 태블릿에서는 뭐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 Y축에 오는 그러니까 이게 X축이고 이 Y축이고, 이 색깔축은 일반적으로 이 힙맵에선 Z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깊이는 아닌데 편의상 Z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G축이 카테고리를 다이버징 컬러 맵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제입니다. 컨티뉴어스 하지 않죠. 다이버징하고 디스크리트한 컬러 맵으로 보여주고 있는 힙맵의 예제입니다.